성공하더니 너 좀 변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서 성공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부터 무의식의 영역까지 바뀌어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격도 원래와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자가 되기 직전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첫 번째, 칭찬을 많이 한다. 책 부의 본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자신을 위해서 남의 성공을 칭찬한다. 왜냐하면 칭찬의 이득은 칭찬한 사람에게 70%, 칭찬받는 사람에게 30% 돌아가기 때문이다. 남의 성공에 대해 질투심을 갖고 험담을 하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남들보다 자신이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나는 타인의 성공을 칭찬하고 축하해줌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스스로 불러일으킨다. 또 나는 절대로 부자를 욕하지 않는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스스로 부자가 되는데 방해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평소에 남을 비난하는 편인지 칭찬하는 편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울 마음이 생기진 않겠죠. 그래서 항상 비난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항상 양면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마음먹고 찾으면 욕할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질투심과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억지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건 상대방에게나 나에게나 도움될 게 없어요. 3살짜리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면 누구에게나 칭찬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좋은 점을 찾고 칭찬하면서 내가 부족한 점들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의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칭찬할수록 나는 더 많이 개선되고 성장해 가겠죠. 남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항상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두 번째, 생각의 스케일이 커진다. 우리는 생각의 크기만큼 행동하게 돼요. 똑같이 지금 원룸에 살더라도 고급 아파트로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돈을 모으고 부동산을 공부해서 기회를 엿보겠지만, 생각이 현재에 갇혀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해서 어떤 특별한 시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책 럭키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이라는 게 지금 당장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가 가능성을 만드는 거죠. 생각이 닫혀있고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운이 들어오는 길을 아예 처음부터 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의 크기는 그 사람의 가능성의 크기예요. 스스로 100억은 절대 못 벌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100억을 벌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생각 이상으로는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1억이 목표인 사람은 절대 100억을 모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생각의 크기부터 키워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100억을 벌겠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허무맹랑하다고 비웃겠지만 비웃음의 크기만큼 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면 돼요. 막상 생각을 키우고 큰 목표를 잡긴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보는 거예요. 책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조직이론의 대가 칼 와이트 교수도 작은 승리 전략이라 부르는 작은 성공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부른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잘게 쪼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어렵고 큰 문제일수록 시도도 못하고 방치하기 쉽기 때문이다. 시작은 작게 하되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를 연결한 페이스북의 시작도 하버드 대학교의 동문을 연결시키는 것에서 비롯됐다. 작은 점이라도 일단 찍으면 그 점은 예상치 못하게 연결된다. 큰 목표를 성공시키려면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손을 댈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큰 문제를 풀려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문제를 성공시키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작은 성공으로부터 얻은 실마리가 큰 문제를 푸는 엄청난 나비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100억을 버는 목표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일단 1000만 원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의 성공은 1억 원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죠. 그렇게 점점 더 큰 목표들을 달성해가면서 자신감은 더욱더 커지고 돈을 모으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일단 시작하면 길이 보일 거예요.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세 번째, 무소의 풀처럼 나아간다. 책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대나무는 4년 동안 고작 30cm밖에
빠르게 자라지 않지만 5년째가 되는 순간 하루에 1m씩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잊지 말자. 포기하고 싶을 때 내딛는 마지막 한 발걸음이 질적 전환을 이루어내는 커다란 도약이 될 수 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렇게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고 5년차 대나무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되죠. 방향은 내가 정할 수 있지만 속도는 사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때가 될 때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묵묵히 가는 것 뿐이에요. 묵묵히 쌓아올린 실력이 적절한 시기와 환경을 만났을 때 폭발적인 가속도가 붙으면서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책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자. 나의 인생이 온전히 내 것이 되도록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그렇게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쏘의 뿔처럼 나아간다면 세상은 돌고 돌아서 언젠간 나에게 유리한 시대가 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쏘의 뿔처럼 한 발자국씩 나아간다면 언젠간 내 세상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봅시다.